안녕하세요.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명입니다. 제가 어제 운영하는 제 블로그에 나의 명리학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청관과 지지 이해도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어요. 제 책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에 셀링 포인트가 저는 명리 영역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리학에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청관과 지지, 십성, 신살, 합가충, 용신 등등. 그런데 오늘은 제가 청관과 지지에 있는 파트에서 딱 10문제를 가져와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총 10문제를 냈는데요. 이 10문제를 모두 다 맞춘다면 나는 고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7점에서 9점 사이라고 하면 중수, 6점 이하라면 저는 아쉽게도 초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거든요. 단순 재미를 위해서 나눈 거니까 내가 초수라고 해도 크게 실망할 이유는 없겠죠. 이 10문제를 모두 풀어보실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이 블로그의 포스팅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명리 영역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로바로 풀면서 문제의 정답과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각 일간이 멋진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1번, 간목. 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기준이 있어. 병화. 난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아. 3번, 정화. 난 나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 4번, 기토. 난 모든 것을 품에 안을 수 있어. 5번 임수. 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 기토입니다. 기토가 아니고 무토가 돼야지 정확한 답이 될 수 있겠죠. 무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땅이 넓어요. 황량한 땅이거든요. 이 넓은 땅에 황량하긴 하지만 만물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침없는 표현력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 분들 경우에는 대인관계가 되게 넓은 분들이 많아요. 누구에게든 친절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하고도 금방금방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무토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토는 정반대입니다. 대인관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대신에 소수의 사람을 내가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무토에 비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실리적이고요. 범위는 좁은 대신에 내가 그 영역을 설정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사람들을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가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설명이에요. 제가 병화일간인데요. 만약에 병화일간인 친구를 만났는데 주눅 들어있고 뭔가 축 처져 있거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화일간의 특징은 항상 자신감이 넘친다는 겁니다. 정화는 우리가 물상으로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을 밝게 비춰줄 줄 알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 중에 의외로 이렇게 명리상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목은 당연히 땅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기세잖아요. 봄에 생명이 딱 시작되는 기운이죠. 간목은 어떤 간지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간목이 생각하는 차별점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간목을 보고 우리가 주체성이 높다고 하죠. 5번 임수는요. 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해 라고 말을 했는데 임수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임수일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내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만약 일간별로 초능력을 지녔다고 가정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1번 간목, 번개의 스피드, 2번 을목, 자연의 치유력, 3번 경금, 바위의 우직함, 4번 임수, 안개의 은신술, 5번 개수, 물의 변신술. 난이도가 하이거든요. 제가 그냥 측정한 난이도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바위의 우직함이 아니고요. 바위의 방어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금은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겉으로 봤을 때 외강한 간지입니다. 제가 무협 용어를 빌리면 약간 금강불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특히 경신일주가요. 금강불개 뭔지 아시나요? 그 무협지 보면 나오는데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해도 내가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는 절대 무적의 방어력이 만땅인 그런 상태를 말해요. 경금은 외공이 좀 극강에 이르러서 몸이 좀 금방석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금강불개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직함이 아니고 바위 같은 공격력이나 또는 방어력을 지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간목은 그 봄에 생명이 딱 시작되는 기운이잖아요. 땅을 뚫고 올라가는 새싹의 기운처럼 무언가 딱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목을 두고 상승지기, 분출직이라고 하죠. 뚫고 빠르게 올라가는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번개의 스피드는 간목과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을목은 제가 자연의 치유력이라고 적었는데요.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하잖아요. 근데 경금을 우리가 물상으로 도끼라고도 하는데 도끼로 내리친다고 해도 을목이 상징하는 그 덩굴이 쉽사리 끊어지진 않죠. 저는 그런 을목의 속성을 자연의 치유력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을목이 성장을 하다가 뭔가 자기를 방해하는 담을 만나면 그 담을 딛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간목에 비교해서 을목이 처세술이 훨씬 좋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좀 직진성이 강하다면 을목은 훨씬 더 유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속에 그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전 그거를 자연의 치유력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4번 임수, 안개의 은신술. 제가 아까 임수일간인 경우에는 감정 변화가 잘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죠. 안개 은신술에 맞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 중에서는 CEO나 아니면 도박사들이 좀 많아요. 개수는 물의 변신술입니다. 개수가 물상으로 시냇물이나 안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임수를 제가 안개 은신술이라고 했지만 개수의 물상도 안개에 해당됩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개수가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변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전 그걸 물의 변신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금일간인데 내가 신금이라고 하는 간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경금을 물상으로 바위나 도끼라고 한다면 신금은 바늘, 가위, 메스 같은 좀 작지만 예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신금을 갖추면 이는 뭐랄까요, 좀 둔중한 방패, 뾰족한 그 스파이크를 달아둔 형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을 하다 보면 갑옷을 딱 입은 기사가 방패를 드는데 방패가 날카로워요. 막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스파이크가 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방패로 막기도 하지만 이걸 이렇게 찍으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죠. 경금이 신금을 갖추고 있는 원국을 그런 형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번 각 일간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간목, 난 유연하진 않아. 을목, 난 늠름하진 않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 3번 병화, 난 냉철하진 않아. 4번 기토, 난 신중하진 않아. 5번 임수, 난 명확하진 않아. 일단 정답이 아닐 만한 걸 하나씩 소거해볼까요? 5번 임수, 난 명확하진 않아. 제가 표정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죠? 맞는 표현입니다. 기토, 난 신중하진 않아. 실은 기토가 되게 좀 특수한 간지인데 천간에 간지를 제가 양과 음으로 나눠보면요, 물론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천간에 있는 갑, 을, 병, 정, 무 이걸 양으로 보고요, 기경신, 임계 이걸 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층위로는요. 근데 무토는 제가 넓게 확장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확장하면서 모든 걸 내가 내 것으로 삼고 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좀 숨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이거를 저축하기보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데 그 돈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기토는 무토랑 반대로 욕심이 생겨도 그 욕심을 숨기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기토가 되게 소극적이지만 안정을 제가 잘 추구하고 실속도 잘 챙길 줄 안다고 했죠. 신중하지 못한 성격은 오히려 병화나 무토에 가까워요. 그리고 병화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기토, 난 신중하진 않아가 아니고 아주 신중합니다. 3번 병화, 난 냉철하진 않아. 냉철하진 않죠. 병화는 표정 변화가 얼굴에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리고 발산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결정도 빠릅니다. 생각의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손해를 좀 빨리 봐요. 그때그때 뭔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을목은 난 늠름하진 않아 라고 했고요, 간목은 난 유연하진 않아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무토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면 무토가 활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무토가 병존이 되면, 무무병존이면 보통 해외에서의 인연이 좀 많다고 하죠.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원국에 3개나 있습니다. 무려 무무무 3병존이에요. 그만큼 무토는 활동 범위가 넓고요, 다양한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 감각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돌발적인 성향을 좀 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반기문 총장님도 본인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와서 정치권에 좀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뜻을 접으셨죠. 저는 그때 현실 감각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토처럼. 자, 4번 각 지지별로 할 수 있는 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1번 오화, 난 빨리 지쳐서 문제지만 늘 열정이 넘쳐. 미토, 난 안정을 추구하지. 3번 유금, 난 정확하고 분석적이야. 4번 축토, 난 꾸준하니까 괜찮아. 5번 자수, 난 늘 모험을 즐겨. 오화가
천간에 뜨면 뭐죠? 오화가 지장간을 보면요. 병화, 기토, 정화가 같이 있죠. 화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왕지입니다. 화는 열정이 넘치고요. 속도가 빨라요. 확산하고 발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병화하고 거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미토, 난 안정을 추구하지. 이 미토는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한 조토죠. 그래서 얼핏 보면 토예요. 그런데 이 미토 안에는 정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 거고요. 얼핏 보면 토처럼 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면 참을성과 끈기가 엄청나게 강해서 안정을 잘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근한 고집의 끝판왕입니다. 미토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3번 유금. 유금은 우리가 신유일주들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금이 지지에서 왕지로 모인 게 유금이잖아요. 정확하고 분석적이죠. 이건 금의 속성에 가깝죠. 그래서 유금이 어떻게 보면 냉철합니다. 상황 판단도 분명하고 딱 선을 그을 줄 알아요. 그리고 농담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실없는 농담이요. 4번 축토. 난 꾸준하니까 괜찮아. 맞는 표현이에요. 축토가 물상으로 쏘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신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해요. 꾸준함이 돋보이는 일주입니다. 축토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일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쇠의 창고라고 하거든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아주 잘 모으는 분들이 일축일주 분들이에요.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5번 자수. 난 늘 모험을 즐겨. 자수가 역시 수의 기운이 똘똘 뭉친 왕지죠. 수는 아까 제가 임수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감정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수렴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모험을 즐긴다는 건 발산하는 속성이고 바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속성인 거잖아요. 자수랑은 완전 반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토가 병존되잖아요. 축축 병존이 되면 엄청나게 꼼꼼해져요. 왜? 축토 안에 뭐가 들어있죠? 개수, 신금, 기토. 신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금의 속성이 좀 강해집니다. 기토로부터 생을 받기도 하고 개수로부터 맑게 식기기도 해서요. 금의 속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축토가 병존이 되면 디테일이 되게 강하고요. 집중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속도가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뭔가 통제하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여유로운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축축 병존이 된 분들은 어쨌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자기를 빛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5번 남이 보는 지지의 모습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자수. 꾀돌이네 꾀돌이야. 맞죠? 안으로 수렴하는데 이 수오행이잖아요. 수오행은 지혜의 상징이죠. 머릿속으로 하는 두뇌 회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꾀돌이 맞아요. 2번 축토. 보기보다 고집 있네. 맞습니다. 6은 왜 이리 깐깐해. 꼼꼼하고 디테일에 강하고요. 맺고 끝낸 게 정확하다고 했죠. 깐깐한 속성도 마찬가지로 유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4번 임목. 또 급발진했잖아. 임목이 지장간으로 보면 정기가 간목이잖아요. 간목. 제가 상승지기, 분출지기라고 했죠.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뚫고 올라가는 기운이 강한 만큼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속도도 엄청납니다. 급발진도 맞는 표현이에요. 5번 사화. 욕심이 전혀 없네. 이게 정답입니다. 사화가 천간에 있는 병화가 내려오면 사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기가 되게 강해요. 육양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양기가 강한 간지가 사화입니다. 이 사화는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화가 또 생지고 역마의 속성이 있죠. 근데 이 역마는 공무원이 됐을 때 타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식의 역마로도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러서지 않는 맹렬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화가 행정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승진하고 출세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정답은 사화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권력을 향한 욕심이 아주 강한 간지입니다. 6번 남이 보는 일간의 모습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1번 경금. 쟤는 근자감이 넘쳐 보여. 2번 신금. 어쩌면 저렇게 말끔할까? 3번 병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바로 나오죠. 정답이 3번이죠. 병화는 제가 표정 변화가 얼굴에 바로바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일간 중에 하나입니다. 4번 개수.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야. 5번 을목. 은근히 정이 많은 것 같아. 전부 맞는 표현이에요. 3번 병화를 빼고요. 경금은 금의 속성이잖아요. 금은 약간 특히 경금이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 경금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2번 신금. 맺고 끊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자기를 꾸밀 때도 말끔하게 꾸밀 줄 압니다. 신금이 제대로 된 기운으로 뭉쳐있으면 자기 책상에 물건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전 심지어 자기 속옷도 다려입는 사람도 봤어요. 신금 일간 중에. 그분은 참고로 신유일주였습니다. 4번 개수.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야. 개수가 음의 끝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자기를 그 상황에 맞춰서 변용할 줄 알아요.
개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맞출 줄 알듯이 이 물이 담는 용기에 따라서 자기 형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듯이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야라는 말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같은 걸 좀 많이 따시면 좋아요. 5번 을목. 을목이 정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간목하고 을목이 다르다고. 간목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을목보다는 훨씬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을목은 그런 것도 유연하게 포용할 줄도 알고요. 정이 많아서 사람들을 은근히 잘 감싸는 속성이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가장 잘 숨겨서 포커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행은 수오행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임수를 보고 포커판에서 상대방의 돈을 잘 따가는 도박사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다면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가장 잘 못 숨겨서 도박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오행을 고르면 화오행이 되겠네요. 이 임수가 어쨌든 자기 통제력도 되게 강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를 한 번에 확 파악해서 포착해내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겉과 속을 좀 다르게 포장할 줄도 알고요. 그래서 도박사나 CEO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8번. 다음 중 각 일간이 가진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수. 천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음기인 만큼 버티는 힘이 강해 규율과 체계가 엄격한 조직에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실은 정답이 1번이에요. 이 난이도를 제가 중으로 했는데요. 버티는 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끝간지잖아요. 그래서 양보다는 음이 더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규율과 체계가 강한 그런 엄격한 조직에도 잘 어울릴 수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을 잘 수용해서 적응은 잘해요. 그런데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규율과 체계가 엄격한 조직, 그리고 좀 부조리하고 부당한 환경에 이렇게 놓이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좀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하죠. 밀도가 좀 높은 조직, 빡빡한 조직, 그리고 물이 흐를 수 없는 그런 고요에 있는 땅에 개수가 있다고 해봐요. 당연히 쉽게 지쳐버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개수 일간 분들이 신약할 때 군대나 규율과 체계가 엄격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선 좀 어울리기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상사가 엄격한 분을 만나면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자격증 같은 걸 좀 따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9번. 다음 중 가장 얼굴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일간은 1번 무토와 정화, 2번 을목과 정화, 3번 간목과 기토, 4번 정화와 기토, 5번 병화와 무토. 일단 임수는 아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병화는 여기 속해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 정답이 5번? 네, 맞습니다. 무토도 마찬가지로 병화처럼 자기 얼굴에서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해요. 제가 아까 갑을병정무 이걸 양으로 보고 기경신 임계를 다른 칭의에서 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갑에서 시작한 양기가 병화에 이르면 확산되고요. 정화에 이르면 이 양기가 뭉쳐요. 그 다음에 무토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양기가 널리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양기인 딱 간목을 제외하면 양간이면서도 양기가 강한 병화하고 무토가 아무래도 그 양기의 특성을 잘 숨기지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서 감정을 가장 잘 못 숨기는 일간 두 개를 고른다면 병화와 무토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일간의 기운이 선명할 경우 특정 질문에 대해 해당 일간의 주체가 내릴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1번. 간목한테 혼술이나 혼밥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밥이나 술은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간목의 기운이 살아있는 간목입니다. 정상이에요. 2번. 주변에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많이 있나요? 을목이? 네, 그럼요. 그런 친구들은 차고 넘치죠 라고 말을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을목은 음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안정감과 조화,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을목에게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얼마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문제고요. 반대로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라고 해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억지로 숨기고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병화. 인사 안 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요. 이게 병화의 본질이에요. 병화는 인사를 되게 잘합니다. 특히 병인일주분들. 병호일주도 마찬가지고요. 예의 없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오행이 강한 직업적인 특성으로 발현됐을 때 미디어, 조명, 패션, 인테리어 이런 시각적인 쪽에 강하다고 하죠. 배우나 연기 쪽도 병화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의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봤을 때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분명하잖아요. 인사도 분명해야 되고 그게 병화의 특징입니다. 위하고 아래 질서가 엄격해요. 그래서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병화 일간분들은. 4번.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가요? 정화. 누가 남하고 저를 비교할 때요. 네, 정화는 이때가 가장 화가 나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친구라고 한다면 남하고 그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5번. 공돈이 생기면 그 돈은 어디에 쓸 건가요? 기토.
배우자가 뭘 사달라고 해서요, 그거 사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제대로 된 기토입니다. 기토는 갑을병정 무가 양이라고 했다면 기경신 임계에서 바로 딱 음으로 시작되는 기운이죠. 기토는 되게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정말 가족적입니다. 제가 지인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지인과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할 줄 안다고 했죠.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토가 가족을 위해서 나한테 공돈이 생긴 걸 쓰겠다? 이러면 정말 기토답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 해설한 문제들은 정답 그리고 프리노트 이렇게 적어서 역시 포스팅을 그대로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프리노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부 다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저도 문제 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청강과 지지 파트에서만 일단 문제를 추려보았는데요. 제 책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청강과 지지 파트에서만 그냥 딱 10문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십성 파트에서 똑같이 10문제를 가져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린 명리학 문제가 여러분들의 명리학 공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전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